오래전부터 선생님은 또 많은 문화들과 함께 그 자연 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오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그 문인 산악회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회장을 했고 지금 고문으로서도 매주 산행을 하면서 이 자연을 보호하고 특히 그 나무들을 그 훼손되는 나무들을 어떻게 보호하자. 그래서 서울시민사에서 지정한 우리가 그 환경 파수꾼에도 단체 가입을 했고 그리고 제 자신도 요즘은 그 이 금속으로 만든 나무들 실물대 크기의 나무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면 산림청에서 그 초대해서 산림청 야외에서 또 헌법재판소 야외에서 또 서울시 문화상을 받은 기념으로 서울시청 그 별관 야외에서 그래서 환경 훼손을 고발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의 작품 조형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끝까지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 말은 쉽습니다만 자연 보호 운동이 왜 필요한가 그 당위성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나무가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그 나무의 가지를 꺾는다는 건 사람의 팔을 꺾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산에 사태가 난다든지 그 외에 우리가 이 도시 공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숨을 쉬고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 이 자연이 그야말로 생태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꾸 오염되고 그야말로 어떤 육체적인 오염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오염과 황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금정도수로 중학교 1, 2, 3학년 미술교과서도 집필하셨습니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한 두세 가지 미술책을 제가 쓴 입장에서 볼 때 그 교과서가 너무 자주 바뀝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한번 제정된 교과서를 써야 되는데 자주 바뀌고 또 입시 문제 때문에 그런지 미술의 경우에는 아주 도외시당하고 고등학교는 1시간, 중학교는 2시간 그것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리고 또 교과서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그 담당 교사가 자기 이 전공에 또는 취향에 맞게 그렇게 좀 편법으로 이끌어가는 경향도 있고 또 요즘 그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하니까 아이들이 또 새로운 그 입맛에 젖어서 그래서 문제점들이 이제 도출되고 있습니다.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바보 같은 질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 미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영국에서 1938년에 안소니 버틀렘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 디자인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고 디자인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읽지 않아도 되고 또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뭐 책을 읽지 않아도 되고 또 영화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음악을 듣지 않아도 되지만은 디자인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 그만큼 디자인이 생활 속에 깊숙하게 박혀서 우리가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공예, 그것이 가시화된 것이 이제 공예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 너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함께 또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이런 공예 디자인 속에 살고 있죠. 마치 그 공기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공기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기와 같은 참 아주 무량하고 막강한 위치에 있는 것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현재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이사장이신데 그 공예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그 산학협동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면서 산업체 아주 열악한 그 공예인들, 생산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을 또 책임을 맡고 문화관광부의 그 문화산업 그 위원으로서 있으면서 건의를 하는데 문광부에서도 도와주려고 해도 그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단체를 하나 이 산학기관을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하는 것이 모든 공예인들, 디자이너들을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디자인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자인비가 없으니까 디자인을 참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공해주고 또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그 수만 명의 그 대학이나 전문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그냥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 컴퓨터를 통하다든지 또는 공예문화진흥원의 우리 그 홈페이지라든지 우리가 그 인터넷 완전히 완벽하게 갖춰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등록을 해서 서로 교류를 시켜주고 도와주고 또 우리가 그 디자이너들 혹은 공예 업체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전부 소개해서 이 매매도 해주고 있고 DB 구축을 했고 세미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사동에 건물 2개가 있는데 완전히 그 건물 자체가 모든 공예 디자인을 위해서 개방되어 있습니다. 네. 그 독일의 유명한 디자인 그 바우하우스인가요? 네. 그 바우하우스 같은 어떤 그런 기관은 우리나라에 필요 없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공예문화진흥원이 이제 그런 역을 해야죠. 그러네요. 예, 그 당시에 그 월터 그로피우스 같은 사람들이 유명 건축가입니다만은 뭐 미술인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모여가지고 모아가지고서 그 바우하우스 운동을 전개시켜서 그 흐름이 오늘날까지 사실 맥이 살아있죠.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산이겠죠. 예산을 처음에는 이렇게 뭐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고 또 그 공예인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참 앞으로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내 생애 마지막으로 요 일만은 꼭 제대로 이루어야 되겠다는 일이 남아있다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성신여대 이제 박물관장을 몇 달 전에 정년할 때까지 오랫동안 연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박물관도 다니고 또 이런 걸 보면서 또 최근에 보면 박물관들이 뭐 옹기박물관이다, 집신박물관이다, 보자기박물관이다, 등대박물관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 금속박물관 하나 만들어서 제 모든 그 이제 뭐 남은 여력과 재산을 다 투입해서 그걸 운영해서 후대에다가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럼 시는 안 쓰고요. 시도 써야죠.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사실들을 실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그림을 그리는 친구와 강원도 골짜기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식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화가인 그 친구는 저 식당의 음식 맛은 형편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창하고 흉측스럽게 짝이 없는 식당 간판 때문에 그 친구 비가 상했던 것입니다. 김정부가 만나는 문화인 이 시간의 순서를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동해 바닷가에